엄마, 죽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이라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네 아버지가 남긴 강아지가 그 사람에게 달려간 날 모든 일이 시작됐어. 그 남자가 처음부터 엄마를 노리고 접근했다면 그래도 결혼하실 겁니까? 낡은 사진 속에서 네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이 인연을 거부할 수 없었어.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에라는 눈을 뜨자마자 옆자리를 바라보았고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기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에란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실로 나오자 뭉치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에란은 오랜만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뭉치는 기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에란을 겨우 침대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는 손길에는 힘이 없었고 식탁에 앉아도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철이 옆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시간인데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아들 도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에라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도영은 여느 때처럼 걱정 섞인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도 산책은 나가실 거예요. 에라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도영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휴대전화 화면에는 오랜 친구 문영자의 메시지도 와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는데 산책이나 같이 할까? 에라는 결국 다음에 보자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가 식탁 한 구석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에라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라는 의사의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에라는 뭉치의 목줄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날들이 훨씬 많았지만 뭉치의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책은 어느새 에란에게 남은 유일한 하루의 리듬이 되어 있었으며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뭉치는 신이 나서 앞서 뛰어나갔고 에라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동네 골목을 지나 익숙한 산책로에 접어들자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철과 함께 걷던 이 길이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목줄의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뭉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에란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에는 오후의 햇살이 잔잔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종소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에란의 귀에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뭉치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산책로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뭉치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라는 놀라 뭉치를 부르며 뒤따라갔고 그 순간 낯선 발소리 하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에란의 평범하고도 쓸쓸한 아침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뭉치가 달려간 곳에는 벤치 옆에 앉아있던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뭉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고 남자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뭉치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에라는 서둘러 뛰어가며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낯을 안 가리는 녀석이네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간 에라는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자는 나이가 에란과 비슷해 보였고 입고 있는 회색 재킷이 산책로의 초록빛과 잘 어울렸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낡은 손목시계와 조심스러운 몸짓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이름이 뭉치인가 봅니다. 목걸이에 적혀 있네요. 남자의 말에 에라는 그제야 목줄을 다시 그려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뭉치예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키우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곁에 없어서요. 그 말 끝에 잠깐 스치는 그늘을 에라는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근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전거, 벨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뭉치는 여전히 남자의 다리 옆에 붙어 앉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에란의 물음에 남자는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고 답하며 산책로가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하고 걷기 좋은 길이라서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 앉아 있곤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마디를 더 주고받다가 각자의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라는 몇 걸음 걷다 말고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고 남자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을 보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란의 머릿속에는 뜻밖에도 그 짧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은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도 에라는 저도 모르게 조금 전 나눈 말들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며 에라는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뭉치는 밥그릇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에라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따라 유난히 뭉치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에라는 무심코 오늘 산책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뻔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목소리가 좀 밝으신 것 같아요. 도영의 말에 에라는 그런가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별일 없다는 짧은 대답 뒤로 에라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에라는 오랜만에 뭉치를 곁에 두고 잠자리에 들며 낮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에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에라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걸음이 조금 빨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산책로 초입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벤치 근처에 다다르자 뭉치가 먼저 꼬리를 흔들며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에라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또 만났네요.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에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산책을 나오시나 봐요. 에란의 물음에 남자는 그렇다고 답하며 자신을 서장호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란도 이름을 밝혔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호는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고 에라는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고 답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맘때 강바람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장호의 말에 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건너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벚나무 길이 봄이면 정말 예뻐요. 나중에 한번 걸어보세요. 날씨 이야기와 뭉치의 나이, 좋아하는 산책 코스 같은 사소한 화제들이 오갔지만 에라는 그 시간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두 사람은 다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내일도 뵙겠네요. 장호의 말에 에라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며 두 사람의 마주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듯 산책로에 나왔고 짧은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날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호가 작은 봉지에 든 강아지 간식을 뭉치에게 건네주었고 뭉치는 금세 그를 따르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에라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뭉치가 이렇게 낯선 사람을 잘 따르는 건 처음 봐요. 에란의 말에 장호는 흐뭇한 얼굴로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 저를 좋은 사람으로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 말에 에란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책로 옆 화단에는 어느새 늦여름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꽃을 바라보다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당에 이런 꽃을 많이 심었었다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에라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후의 공기를 채웠고 그 평범한 풍경이 에란에게는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란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날씨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에란의 하루는 조금씩 색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도영과 은비가 반찬을 챙겨 에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은비의 말에 에란은 손사래를 치며 별말을 다 한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눈빛은 좀 더 예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반찬을 정리하면서도 그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산책은 계속 다니세요. 도영의 물음에 에라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혹시 산책길에서 누구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도영의 질문은 무심한 듯 했지만 에라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느냐는 에란의 되물음에 도영은 그냥 궁금해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나물 반찬을 정리하던 은비의 손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세 사람 사이의 어색한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은비가 부엌에서 나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려 애썼어요. 어머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즐거우시면 좋은 거예요. 저희는 걱정 안 해요. 그 말에 도영의 표정에는 이미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도영에게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입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에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서운함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에서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고 세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아, 엄마도 아버지를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에란이 겨우 입을 뗐지만
도영은 시선을 피한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비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에라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뒤 에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도영에게 숨길 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털어놓기도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는 동안 에라는 오랫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은비에게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신 건 나도 좋은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 은비는 그런 도영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 드리자고 다독였습니다. 당신도 나중에 나 없이 혼자 남으면 계속 그렇게 혼자 지낼 거야. 은비의 물음에 도영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이 자신에게도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영은 쉽게 답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산책로에서 만난 장호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늘도 잔뜩 흐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고 강물빛도 여느 때와 달리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라는 무슨 일이 있으신지 조심스레 물었고 장호는 잠시 망설이다 오늘이 아내의 기일이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에라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아렸습니다. 장호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힘드네요. 그해 겨울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에라는 굳이 위로의 말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장호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에란 씨는 남편분 생각이 많이 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에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그 말에 장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자 장호는 챙겨온 우산을 펼쳐 에란과 뭉치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른 채 걷는 장호의 모습에 에란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산 반쪽은 제 쪽으로 주세요. 이러다 감기 드시겠어요. 에란의 말에 장호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에란이 재차 권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우산을 조금 더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졌고 서로의 온기가 어렴풋이 전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장호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도 늘 제 걱정을 먼저 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에라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 먼저 챙기더라고요. 에란의 고백에 장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다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무렵 장호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에라는 별말씀을 다 하신다며 웃어 보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장호의 뒷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에라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나눈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라는 장호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산책길의 이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 이상의 무언가가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산책로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에란과 장호의 산책 시간도 자연스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멀리 걸어볼까요? 장호의 제안에 에란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먼 강변까지 걸음을 옮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호는 젊은 시절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방 발령이 잦아서 아내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어요. 그게 늘 미안했는데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전할 수가 없네요. 에라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란도 오래전 기철과 함께 다녔던 여행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 때 동해 바다로 여행을 갔는데 그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밤늦게야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장호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뭉치는 장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멀리서 저녁 준비를 알리는 듯한 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종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에란 씨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장호의 담담한 고백에 에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 에란은 괜히 뭉치를 쓰다듬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에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뭉치는 앞장서 걷다가도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에란 씨, 다음 주에 근처에서 작은 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장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에란은 잠시 머뭇거리다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에란의 심장이 오랜만에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장호는 다음에도 함께 걷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에란은 그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선 에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발그레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조금씩 깨어나고 있음을 에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에란은 문득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잊고 지냈던 표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고 에란은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동안 에란은 다음 주에 있을 꽃 축제를 떠올리며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에란의 마음속에 조용히 봄바람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에란은 오랜만에 문영자를 시장 근처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영자는 에란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지? 얼굴이 아주 폈어. 영자의 대뜸 물음에 에라는 젓가락을 든 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별일 없다는 에란의 대답에도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에 잔잔히 내려앉았고 시장 골목에 왁자한 소음이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자는 국물을 한술 뜨다 말고 다시 에란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산책길에서 좋은 사람이라도 만난 거야? 영자의 물음에 에란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짧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다는 말에 영자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영자는 에란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란아, 너무 서두르지는 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니까. 영자의 조심스러운 당부에 에란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친구의 표정을 보며 에란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란은 영자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마음을 열어도 되는 것인지, 도영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자 저녁을 준비하는 상점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진열장에 놓인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예전에 기철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살림살이를 고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에라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과 설렘이 함께 밀려오는 낯선 감정 앞에서 에라는 좀처럼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뭉치가 무릎 위로 올라와 몸을 웅크리자 에라는 그 작은 온기에 기대어 조금씩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방 안벽을 스치듯 지나갔고 에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철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먼저 가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 언젠가 에란이 그렇게 물었을 때 기철은 웃으며 답했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기억이 떠오르자 에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감정도 기철이 바라던 삶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에란의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영의 얼굴이 떠오르며 에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도영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 마음에 걸려 결국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그는 동네 부동산 사장에게 넌지시 서장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 양반. 몇 달 전에 혼자 이사 온 사람인데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크게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도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사업 실패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영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로 어머니의 행복을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결국 에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남자분에 대해 알아봤는데 예전에 사업하다 크게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어머니가 만나셔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요. 에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영아, 그런 소문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에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지만
도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다 주시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도영의 말끝이 떨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거실 등 아래로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영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에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뭉치 덕분에 산책길에서 몇 번 마주쳤을 뿐인데 어느새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에란의 나직한 고백에 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영이 돌아간 뒤 에란은 홀로 앉아 오랫동안 눈물을 삼켰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에란의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에란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홀로 빛나고 있었고 그 적막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장호를 다시 만나야 할지 도영의 말대로 조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에란의 머릿속은 밤새도록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란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동트기 직전 에란은 부엌으로 나와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고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에란은 문득 기철이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보, 도영이 걱정은 하지 마. 그 애도 언젠가는 당신 마음을 이해할 거야. 기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에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란은 평소보다 늦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에는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장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에란의 발걸음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장호의 물음에 에란은 애써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호는 그 낯선 온도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에란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장호의 조심스러운 말에 에란은 결국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장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크게 실패했고 그 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고생을 시켰습니다. 숨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에라는 그 담담한 고백 앞에서 오히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답하는 장호의 태도가 소문만으로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란 씨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드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실 거예요. 저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의 말에는 서운함보다 에란을 향한 배려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뭉치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낑낑거릴 뿐 평소와 같던 산책로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강물 위로 낮게 깔린 안개가 산책로 전체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에란 씨,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호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에란은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끝만 내려다보며 마음속에서 오가는 여러 생각을 애써 다잡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장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소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에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호는 그런 에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려다 이내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에란은 겨우 그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장호는 멀어지는 에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고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에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뭉치도 평소와 달리 힘없이 에란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산책로가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에란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며칠째 에란은 산책 시간을 조금씩 늦추며 장호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안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에란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에서 놀던 뭉치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더니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에란은 화들짝 놀라 뭉치를 안아 올렸고 뭉치는 낮게 신음하며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뭉치야, 정신 차려. 왜 이래? 에란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에란은 뭉치를 품에 안은 채 무작정 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침 근처를 지나던 장호가 에란을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짧은 물음과 동시에 상황을 파악한 장호는 자신의 차 열쇠를 꺼내들며 에란을 이끌었습니다. 제 차로 가세요. 이러다 시간만 늦어집니다. 차 안에서 에란은 뭉치를 꼭 끌어안은 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호는 말없이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이따금 백미러로 에란의 상태를 살피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나직이 말해주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뭉치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에란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장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병원 기술이 좋아서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장호의 위로에 에란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장호를 멀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두 사람은 말없이 대기실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에란은 참았던 울음을 그제야 터뜨렸습니다. 일시적인 저혈당 증상이었고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는 식사와 산책 시간을 규칙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에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 길, 장호는 말없이 에란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드문 병원 앞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뭉치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집까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두 사람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에라는 뭉치를 품에 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장호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란의 인사에 장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가시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에란은 뭉치를 조심스레 눕히고 나서야 겨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에란의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장호가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 마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뭉치는 이불 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에라는 그 곁에 앉아 오래도록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놀람과 두려움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그 자리에는 대신 낯설고도 따뜻한 감정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뭉치가 안정을 찾고 잠든 사이 에란과 장호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낮보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장호 씨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에란의 인사에 장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란 씨가 무사히 뭉치를 지켜낸 거예요. 에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장호 씨를 피했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저도 자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장호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에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러우셨을 거예요. 저 역시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는지 매일 되묻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장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에란 씨, 저는 처음 뭉치를 만난 그날부터 에란 씨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스스로도 여러 번 되물었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란 씨를 좋아합니다. 에란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였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에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장호 씨가 제 하루에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장호는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본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에란을 향한 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 사이로 늦은 밤바람이 스치며 나뭇잎 소리를 냈습니다. 벤치 아래에서 잠든 뭉치가 이따금 작게 몸을 뒤척였고 그 평화로운 숨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에란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드님과의 문제는 제가 함께 풀어가고 싶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장호의 진심 어린 말에 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장호 씨. 그 말 하나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에란의 대답에 장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에란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살며시 맞잡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에란과 장호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낙엽이 산책로를 붉고 노랗게 물들였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이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장호는 에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리가 서툴러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차 한 잔은 대접하고 싶어서요. 에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뭉치와 함께 장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낡은 책장에는 빛바랜 사진첩 몇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러 간 장호를 기다리며 에라는 무심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 장호의 모습과 함께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에라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기철이었습니다. 차를 들고 돌아온 장호는 에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에란의 떨리는 물음에 장호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장호는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였어요. 이름이 박기철이라고 했는데 혹시 에란 씨가 아시는 분인가요? 에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이가 제 남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에란의 대답에 장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두 사람 모두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장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다시 들여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에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오래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늦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뭉치는 두 사람의 어두워진 표정을 살피듯 발치를 오가며 낑낑거렸고 그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기철이 그 사람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사업하다 크게 실패한 친구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고 늘 마음 아파했어요. 에란의 말에 장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각자의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사라진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란 씨,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의 낮은 목소리에 에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에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란은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철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건네고 싶을지 에란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에란은 문득 뭉치를 안아 올려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어준 인연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은 에란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에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장호가 남편의 옛 친구였다는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자라난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떻게 하필 장호 씨가 그이의 친구였을까요? 에라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라는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뭉치가 현관 앞에서 낑낑거렸지만 에라는 도무지 밖으로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책로를 바라보며 에라는 하루 종일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에라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결혼사진첩을 꺼내 들었고 젊은 시절 기철과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에라는 사진 속 기철을 향해 나직이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대답 없는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장호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에라는 선뜻 받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바라보며 에라는 여러 번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기철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신이 죽고 없는 사이 아내가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에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에란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뭉치가 다가와 무릎에 얼굴을 파묻자 그제야 에란은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도영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영의 물음에 에라는 결국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영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친구였다는 사실에 도영의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끼던 친구분이라면 어쩌면 아버지도 반가워하셨을지 몰라요. 도영의 뜻밖의 말에 에라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에라는 조금씩 흔들리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영이 돌아간 뒤 에라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사이로 문득 기철의 얼굴이 떠올랐고 에라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뭉치가 다리 옆에 다가와 몸을 기대었습니다. 에라는 뭉치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서 오갔던 수많은 생각들을 천천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밤이었습니다. 늦은 밤 에라는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장호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처럼 산책로에서 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짧은 문장을 적어 보내고 나서야 에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에라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장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그동안의 어색함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에란의 조심스러운 말에 장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이와는 입사 동기로 만나 10년 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였어요.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한 채 소식이 끊겼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에라는 조용히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때 종종 옛 친구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업하다 힘들어진 친구가 있는데 연락이 끊겨서 마음이 아프다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그게 장호 씨였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막힌 인연이 두 사람을 이 자리로 이끈 듯 했습니다. 에란 씨,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시다면 이 마음을 접겠습니다. 장호의 진지한 말에
에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그이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친구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그이가 남겨둔 인연이 아닐까 싶어요. 에란의 말에 장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웠던 공기를 조금씩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기철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요. 에라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말 그이가 할 법한 말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 걱정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 조금 더 편하게 만나도 될까요? 장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에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장호 씨를 만나고 싶어요. 장호는 그 대답을 듣고서야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혹시라도 에란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서늘함마저도 오늘따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오랜만에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장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에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란 씨, 기철이 목까지 제가 2배로 아끼며 살겠습니다. 장호의 진심 어린 다짐에 에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뒤 도영은 은비와 함께 장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자리, 도영은 신중한 눈빛으로 장호를 살폈습니다. 아버지와 친구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영의 말에 장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기철이는 제게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드님을 이렇게 마주하니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도영은 장호의 진솔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영의 물음에 장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에란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분입니다. 아드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은비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세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어느새 따뜻한 공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두 분을 축복해 주셨을 거야. 도영의 나직한 다짐에 은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에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호 씨 만나 뵀어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만나세요. 도영의 말에 에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맙다, 도영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구나. 에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거쳐가는 듯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에란은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에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불안을 조용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란은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산책로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호를 발견하자 에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영이 어제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 분이 만나셨다고요. 에란의 말에 장호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속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에란 씨를 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겨울 채비를 하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한층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뭉치도 두 사람의 밝아진 분위기를 아는 듯 신이 나서 앞장서 뛰어다녔습니다. 에라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고 장호도 그런 에란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겨울을 앞둔 산책로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잠시 앉은 두 사람은 멀리 보이는 겨울 철새들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라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정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 초입에 들어선 어느 날 장호는 평소와 달리 산책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라는 이상한 예감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장호의 집을 찾아간 에라는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장호 씨, 정신 차리세요. 에란의 다급한 외침에도 장호는 힘없이 눈을 뜰 뿐이었습니다. 에란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장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요. 에란의 간절한 바람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에란은 대기실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영과 은비도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영의 물음에 에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도영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몇 시간 뒤 담당 의사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수술이었으나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에라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에란의 가슴을 절박하게 짓눌렀습니다. 동틀 무렵 장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에란의 얼굴을 알아본 장호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에란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에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에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말씀 아껴두세요. 지금은 그냥 푹 쉬셔야 해요. 에란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대로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그제야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복실로 옮겨진 장호를 도영과 은비도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서 쾌차하셔야 해요. 저희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은비의 다정한 말에 장호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리 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겪은 두려움과 지금 이 순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란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에란 씨 곁에서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장호의 진지한 고백에 에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 장호 씨 없이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에란의 고백에 장호는 힘겹게 웃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창밖의 눈송이가 병실 유리창에 하나둘 내려앉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비가 다가와 도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장호가 태어나던 날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에라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장호를 기다리며 지난 며칠간의 두려움이 서서히 거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유리문 너머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로비 바닥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장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두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집에 가시네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에란의 말에 장호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에란 씨 덕분에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에란은 매일같이 장호의 집에 들러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뭉치도 장호의 옆자리를 지키며 재활을 응원하듯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는 장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에라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마음을 졸이면서도 안도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첫날과 달리 며칠이 지나자 장호는 제법 안정된 걸음으로 거실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영도 퇴근길마다 잠깐씩 들러 장호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걸음이 훨씬 편해 보이세요. 도영의 다정한 인사에 장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밖으로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장호는 에란이 끓여온 죽그릇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에란 씨, 저는 이번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장호의 담담한 고백에 에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장호의 떨리는 물음에 에란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장호 씨와 함께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에라는 눈물 속에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 하얀 풍경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뭉치는 그런 두 사람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벽난로처럼 따뜻한 온기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의 눈은 유난히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그친 거리에는 온통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라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지난밤 나눈 약속이 꿈이 아니었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뭉치가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에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걱정 없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에란은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기철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에란은 지난 세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 다시 웃어도 되는 거지. 에란의 나직한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에란은 장호의 집을 찾아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녹아내리는 처마 끝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호 씨,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부터 잘 챙겨요. 에란의 다정한 잔소리에 장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에란 씨 말씀 잘 듣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 에란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나날들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뭉치와 매일 아침 산책을 나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하루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두 사람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녹아내리던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반짝임이 마치 지나온 겨울의 끝자락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봐요. 에란의 나직한 혼잣말에 장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에란은 도영과 은비를 불러 지난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부엌에는 갓 끓인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에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매만지며 아들의 반응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도영이 먼저 입을 열며 에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에 에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을 텐데. 에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장호 아저씨를 뵈면서 저도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았어요. 지난 겨울 병원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저씨를 바라보던 어머니 표정을 보고 저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영의 담담한 고백에 에라는 아들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은비도 눈물을 글썽이며 에란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도영은 장호를 따로 찾아가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몫까지 잘 챙겨주세요. 도영의 말에 장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찻집에는
오후의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찻잔을 매만지며 잠시 머뭇거리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 짓는 표정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란 씨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장호의 진지한 대답에 도영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 놓았고 장호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도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조용히 풀려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도영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장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도영의 그 한마디에 장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손을 힘주어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마지막 서먹함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위로 오가는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조용했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밥그릇을 부딪는 소리와 도영의 너스레, 은비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저녁이었습니다. 뭉치도 식탁 아래를 오가며 사람들의 발치에 몸을 비볐고 애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편안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5식구 아닌 5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뭉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재롱을 부렸고 그 모습에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맑은 겨울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도영과 은비가 돌아간 뒤 애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드디어 내려앉은 듯 애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란은 창가에 서서 잠든 동네를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철이 떠난 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영과 은비의 진심을 마주하며 애란은 그 두려움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 별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반짝이는 밤이었고 애란의 마음도 그 별빛만큼이나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장호는 애란을 데리고 오래전 함께 걷던 산책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강변은 지난 가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고 강물 위로도 꽃잎들이 잔잔히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봄 기운을 닮은 밝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길에서 처음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장호의 감회 어린 말에 애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계절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뭉치는 여전히 신이 나서 두 사람 곁을 맴돌았고 그 모습이 지난 계절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애란 씨, 이제 저희 정식으로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거창한 예식은 아니어도 서로에게 정식으로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장호의 제안에 애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에란의 대답에 장호는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을 오래도록 함께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도영 내외와 함께 조촐한 자리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큰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소박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두 사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며칠 동안 에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도영과 은비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시장에서 소박한 한복을 고르고 작은 정원이 있는 식당을 예약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에란에게는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은비는 틈틈이 에란의 곁을 지키며 함께 준비를 도왔고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모녀의 시간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복집에서 옷고름을 매만지던 에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은비의 감탄에 에란은 수줍게 웃으며 옅게 붉어진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지난 세월의 무게도 모두 잊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영은 따로 장호를 도와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큰 것보다는 정성이 담긴 것으로요. 도영의 배려에 장호는 몇 번이고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진짜 가족과 같은 친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던 날 장호는 에란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 가족입니다. 앞으로 어떤 순간에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에란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구청 앞 계단을 나란히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을 보며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한 가족이네요. 에란의 나직한 감탄에 장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두 사람 모두 미처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구청 앞 작은 분식집에서 두 사람은 소박하게 축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들 같아서 에란은 문득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든이 되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에란의 말에 장호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봄날들이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 오후 강변 산책로 옆 작은 정원에서 소박한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복해 주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과 하얀 테이블보 위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영자도 한 걸음에 달려와 에란의 손을 잡으며 눈물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고 오랜 이웃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영은 짧은 축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 이 자리를 함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두 분이서 서로에게 기대어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도영의 말에 에란과 장호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비는 소박한 꽃다발을 에란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이웃들이 하나둘 다가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옆집 아주머니는 에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이제라도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자기 일처럼 기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에라는 그 따뜻한 말들 하나하나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뭉치는 사람들 사이를 신나게 오가며 오늘의 주인공처럼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에라는 문득 뭉치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인연이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나무 그늘 아래 에란과 장호는 나란히 서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영자는 사람들 틈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에란아, 이제야 내가 웃는 얼굴을 되찾았구나. 그 말에 에란도 오랜 친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보태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정겨운 목소리들이 봄바람과 함께 정원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에란의 장난스러운 인사에 장호는 소리내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은 평생 후회 없이 아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소리 속에서 도영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촛불을 불었고 그 순간 정원 가득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은비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뭉치와 함께 오래도록 익숙한 산책로를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그 자리를 지날 때 에라는 걸음을 멈추고 지난 계절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고 뭉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신나게 오가며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처음 뭉치가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던 그날의 풍경이 에란의 눈앞에 다시 아련하게 겹쳐졌습니다. 여기였네요. 뭉치가 처음 장호 씨한테 달려갔던 곳이. 에란의 회상 어린 말에 장호도 그 자리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뭉치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혼자 이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잠시 앉아 지나온 계절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낯선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혼자였던 아침이 이토록 따뜻한 저녁으로 이어질 줄은 에란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을 따라 세 가족은 나란히 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하루하루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라는 장호의 팔짱을 살며시 끼며 이제부터 시작될 남은 날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뭉치는 그런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오래도록 이어질 산책길을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두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이나 여러분만의 소중한 생각을 짧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모여 우리 별빛 인생 로그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